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옛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청년 일자리를 만들 방안은 없을까? 요즘 모든 지역의 고심거리입니다. 이 두 가지 난제를 함께 풀어낼 방법으로 순천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 건물이 늘어가는 옛 도심 쇼핑가. 상호도 간판도 톡톡 튀는 현대식 상가가 눈길을 끕니다. 고객이 스스로 디자인하는 셀프 디자인 의류점과 로컬 푸드 다이어트 식당 등 그야말로 신세대 취향의 상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독특한 사업 아이템으로 공모에 선정된 젊은 사업주들이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최근 문을 연 청년 챌린지 샵입니다. 다르게 특별하게 또 만들어서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의류 부자재들을 통해서 셀프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사람과 돈이 몰리던 중심 상권이었지만 최근 들어 신도심 이탈과 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져 온 곳. 신선한 사업 아이디어에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해 일자리도 늘리고 거리도 살리는 시책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도시 재생은 여러 가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재생이 종합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재생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건물주들도 5년간 임대료 동결 협약을 맺어 청년 창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상가가 살아나면 임대료가 다시 오르고 업주가 내몰리는 현상,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겠다. 청년이니까 난 너희들의 꿈을 보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신 거죠. 순천시는 앞으로 금융지원 시책도 적극 연계해서 젊은 상가,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를 옛 도심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고흥군이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읍면 순방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29일까지 박병종 군수가 관내 16개 읍면을 직접 방문해 농업과 관광 정책 등 군의 역점 시책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며 특히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원을 현장에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은 또 이번 읍면 순방을 민선 6기 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한 기회로 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할 계획입니다. 철강, 항만도시인 광양시가 도심 곳곳에 꽃이 만발하고 또 숲이 우거진 화원의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와 시민이 직접 나서 10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나선 결과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 진입로인 국도 2호선. 이곳 도로 중앙에는 철제 중앙 분리대 대신 나무와 꽃이 새로 심어졌습니다. 4km에 이르는 나무 분리대는 운전자들의 피로를 줄이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교통섬에는 형형색색의 메리골드가 자리합니다. 차량 통행으로 복잡했던 교차로 도로변이 아름다운 대형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 주변으로는 밝고 선명한 황금 사찰을 심어 생태숲 조성에 나섰고 수만 그루의 장미 동산을 새로 꾸몄습니다. 한결 깨끗하게 단장된 도심 속 모습에 시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도로 주변에가 꽃과 숲이 어우러졌다는 느낌. 그래서 아무 데나 가면 내가 그냥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지금은. 광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도심 곳곳에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가 나서 전략적으로 생태도시 조성에 나선 곳도 있지만 시민과 지역 기업도 자발적으로 헌수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나무를 심는다거나 또 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대기 정화 효과도 있고 또 온도 저감 효과도 있고 따라서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치단체마다 도심 녹화 사업에 줄여가고 있는 요즘. 철강 항만 도시로 그동안의 삭막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화려한 도시 색채를 입히려는 광양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매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천농업기술센터는 매실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가공공장과 식문화 체험장이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매실의 생산과 판매를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순천 매실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실 체험장이 들어설 월등면 1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헥타르의 단일 재배 면적을 보유해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한 매실의 6차 산업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해마다 녹조로 몸살을 앓는 영산강 죽산보가 다음 달부터 상시 개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개 보의 상시 개방과 함께 4대 강 사업의 정책 감사를 지시했기 때문인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앞으로 열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영산강 죽산보의 수문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철마다 녹조가 끼고 수질이 악화된 4대 강의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전격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방 대상은 우선 죽산보를 비롯해 4대 강의 6개 보. 국토부가 당초 올해 초 수질 개선을 위해 수시 개방하기로 했지만 녹조에 상관없이 상시 개방하기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죽산보보다 영산강 상류에 위치해 있는 승천보의 경우는 생태계 영향과 수자원 확보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문 상시 개방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반에 대해 정책 과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것을 감사원에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조금 성급하게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국토를 파괴하며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의 잘못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 문제, 또 어떤 정부가 이런 추진함에 있어서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 또 혹시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또 어떤 유착 관계들,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제 검토를 해서 지난 2010년 착공해 2년 뒤에 완공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승천보와 죽산보 등 2개 보를 세우고 강 바닥을 준설하는데 모두 2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영산강의 수질 개선이 가장 큰 사업 목표라고 했지만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고 큰빛 이끼벌레 등이 나타나는 등 보 건설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양 한려대가 서남대 아선 캠퍼스와의 통합 계획 승인을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한려대 교직원과 총학생회는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의 승인을 미루면서 학교 정상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계획안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어제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에는 한려대학교를 서남대 아산 캠퍼스로 흡수 통합한 뒤 서남대 의대와 서남대 병원의 매각 대금을 아산 캠퍼스에 투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해조류를 이용한 미세먼지 흡착 화장품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고흥산 다시마를 재료로 미용 제품인 마스크팩을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며 개발된 제품이 대기업 계열 화장품 매장에 입점해 어민 소득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천연 화장품 개발은 지난 2014년부터 도내 연구소와 대학 등이 실시하고 있는 뷰티 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지역 수산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닷물이 섞인 농업용수로 모내기를 했다가 한 해 농사를 시작하자마자 망칠 지경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긴 가뭄 속에 자치단체의 대처도 늦었다며 농민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열흘 전 모내기를 마친 간척지 논입니다. 목 끝이 노랗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내기에 쓸 물을 끌어온 하천물에 염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짠물을 모내기에 쓸 수 없어 아예 농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농사 질 수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현재. 인근 방조제 관리자의 실수로 수문이 열려 하천에 바닷물이 유입된 건 지난 2월 초. 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염도가 0.3% 이하로 유지돼야 하는데 최고 0.7%의 염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조제 인근의 농경지 94헥타르,
축구장 9개 면적에서 염해가 우려됩니다. 무안군이 7차례 하천 방류를 했지만 가뭄 때문에 염도를 낮추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단 인근 저수지에서 오는 25일부터 하루 3,000톤가량의 물을 끌어오고 인근 관정들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가뭄이 들다 보니까 염도가 좀 높은 경향이 있다고 주민들은 판단하는데 저희들은 중화를 끼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되는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좀 염도가 평상시보다 높다고 그러고 판단됩니다. 농민들은 염해는 물론 모내기에 쓸 모가 우짜라면서 농사용 모를 다시 길러야 하는 부담까지 생겼다며 반발하는 상황. 무안군은 피해를 단정짓기엔 이르다는 입장이어서 모내기철 염해가 보상 시비로 번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정책 활동가를 위촉하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청년 활동가 40여 명과 청년 정책위원회 16명으로 구성된 청년 정책 활동가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지역 내 청년 정책 발굴과 청년 사업의 행정 제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청년 활동가는 여수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자영업과 직장인, 학생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광양시청 소속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10일 시청 A과장이 함께 술을 마신 같은 과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해 해당 여직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A과장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광양시청 감사관은 A과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직원에게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성추행 사실 여부에 따라 직위 해제와 함께 전라남도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여수 시티투어 버스가 여수 낭만버스로 명칭이 변경돼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SNS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수 낭만버스를 시티투어 버스 명칭으로 최종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명칭 변경을 계기로 여수 낭만버스가 대표 관광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요금도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성인 기존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합니다. 광양 지역 산업 평화 실현을 위한 노사민 화합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6일 광양읍 서천변 일대에서 근로자와 기업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 노사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늘 아침 하늘이 흐립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비가 내리면서 그간의 건조함도 해소해주고요. 더위도 잠시나마 식혀주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비가 오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차츰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어제 31도까지 치솟았던 대구가 오늘은 27도 선에 머물겠고요. 춘천 23도, 서울 24도 등 어제 낮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엔 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주로 비를 가진 구름대는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차츰 남하하면서 중부지방부터 영향을 주겠습니다. 또 비가 오면서 대기의 건조함도 해소가 되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8.2도, 광주도 18.2도, 창원 16.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4도, 광주 26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당분간 맑은 날들이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